사실 열흘 전부터 여행을 하고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는데 갈 때는 여름이었어요. 근데 네. 오니까 갑자기 찬바람이 공항에 그쵸. 내렸는데 훅 불면서 그래도 어제는 피곤해서 잘 못 느꼈는데 오늘 이제 보통은 방송 오는 길에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계속 막히나 안 막히나 그것만 신경 썼는데 오늘은 내려서 딱 창을 여는데 이게 찬바람이 훅 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게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조금 많아져서 그런지 가을바람 한 번 찬바람 한 번 빡 쏘이니까 약간 기분이 싱숭생숭한 게 확실히 가을은 뭔가 계절적인 변화가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가을만 되면 유독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가을이 되면 사실 특히 올해처럼 여름이 굉장히 뜨겁고 햇빛도 강렬하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 일단 첫 번째로 일조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죠. 네. 일단 햇빛을 쏘이는 시간이나 햇볕의 강도가 좀 줄어들다 보면은 이게 그냥 기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뇌에서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같은 어떤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조금 깨지면서 갑자기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을에 우울증을 느끼는 거는 반드시 계절적인 영향이 아니라 어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와서 이런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보통 우울감하고 조금 다른 게 사실 우울증 환자,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의 심리의 한 15% 정도는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거는 봄, 여름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가을,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일조량이 줄어들면 갑자기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다가 또 다시 봄이 되면 햇빛이 또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좋아지는 좀 계절성 우울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천고마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게 그냥 뭐 왕한화처럼 뭐 먹을 게 많아서도 걸리지만 이 보통 우울증하고는 다르게 이 계절성 우울증, 가을, 겨울에 생기는 우울증은 반대로 물론 무기력이나 우울감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 식욕은 반대로 보통 우울증은 식욕이 굉장히 감퇴하는데 네. 오히려 가을에 걸리는 계절성 우울증은 식욕이 높아지는 식욕이 계속 증가를 하고 또 반대로 잠의 수면의 질에 있어서도 보통 일반적인 우울증은 보통 불면증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 가을에 걸리는 계절성 우울증은 계속 많이 졸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증하고 조금 계절성 우울증, 특히 이 가을에 오는 이 우울증은 조금 증세가 달라서 이게 우울증인지 계절성인지 조금 구별할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되죠. 계절성 우울증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맞아요.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소원 원장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계속 일주량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여름에는 더워서 사실 활동량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특히 올 여름 같은 그쵸. 경우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이게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짜기도 깊어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힘들고 더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가을보다 훨씬 약간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햇빛을 맞이하러 야외 활동 많이 하셔야 되고요. 꼭 하루에 30분 이상씩 햇빛을 쏘이는 어떤 그런 산책이나 운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앉아 있을 때 절대 유리창에 커튼 내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계속 밖에서 햇빛을 안 쏘이시더라도 계속 하늘을 바른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로토닌이나 어떤 멜라토닌 그런 물질은 어떤 눈과 어떤 뇌의 사이에 어딘가가 분비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항상 밖을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취미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좀 이 가을 자체가 굉장히 가라앉고 약간 좀 디프레스되고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조용한 어떤 취미생활보다는 자기 내부에 자꾸 깔아앉는 것을 발산할 수 있고 분출할 수 있는 약간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좀 취미 활동을 좀 권해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음식도 중요한데 음식에서 시금치나 우유나 견과류 이런 계통이 굉장히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금치나 뭐 우유나 멸치, 견과류 많이 드시도록 하고 특히 적극적으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이런 고등어 이런 걸 조금 많이 드시도록 하면 훨씬 어떤 이런 가을 계절적 우울증을 조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저처럼 이렇게 활동적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외 활동 팁 같은 건 없을까요?
가을에는 당연히 아까도 계속 네. 말씀드렸지만 활동적으로 햇빛을 쏘이는 액티브한 운동을 하시는 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마 너무 빅나리 과했죠, 아나운서가 너무 멋쟁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얇게 입고 나가신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빅 아나운서님이 잘못하신 거고 아.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현명하시니까 야외 활동하실 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보온에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머리 쪽에 이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햇빛을 쏘이러 나가실 때 꼭 모자 챙기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산에 가실 때 요즘에 굉장히 무슨 뭐 레토스피라든지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감염되는 그런 질환이 많기 때문에 꼭 추워서도 그렇지만 긴 바지 입으시고 그다음에 장갑도 끼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잔디밭에 그냥 아무렇게나 앉지 마시고 꼭 작은 깔개라도 안 깔고 앉으시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특히 이렇게 손 자꾸 입에 들어가니까 야외 활동할 때 어떤 청결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좀 특별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뇌에는 생물학적 시계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진화를 거쳐가면서 이 자연 현상에 이 몸이 적응하도록 시계가 딱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시계는 어떤 걸까요? 아침에 해가 일찍 뜨면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해가 늦게 지면 늦게 자도 되는데 그렇죠. 가을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해가 빨리 지죠. 빨리 지죠. 네. 그러면은 잠을 더 많이 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거슬러서 나의 생체 시계, 이게 입력된 생체 시계를 무시하고 막 밤에 돌아다니고 놀고 그러면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서 이거 부작용이 일어나는 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보다는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현상에 순응해서 많이 자고 그렇게 하면 몸도 밸런스가 잘 맞아지게 되는 거죠. 박소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환자분의 증상은 크게 신우신염, 그다음에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있는 거, 그다음에 평소에도 피곤을 잘 느끼시고 옆구리도 당기시고 그다음에 골반통이라 그래서 약간 골반 주위가 아픈 약간 좀 복합적인 증상을 갖고 계신데 먼저 좀 신우신염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신우신염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신우신염이라는 거는 신장염의 일종입니다. 신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변을 걸러내고 소변을 이렇게 방광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이 신장염에는 크게 신우신염과 사구체 신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신우신염 증상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신우신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신장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의 근원이 보통은 요도나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이제 그 요도를 따라서 요관을 따라서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염증 치료를 해주시면 심한 어떤 세균의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셔서 일단 급성 신우신염을 해결을 하셨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시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반복되는 만성 신우신염으로 될 경우에는 왜 그런 만성적인 감염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우신염은 거의 대부분의 세균 감염인데 그중에 특히 85% 정도가 대장균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장균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장 속에 있던 어떤 그런 균이 아니면 그 항문이나 어떤 변 속에 있던 균이 이렇게 감염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청결 관리라든지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면 특별히 뭐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신우신염이 걸리신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몸살처럼 증상이 나오세요. 열이 난다거나 온 전신통이 있다거나 그런데 특징적으로 신우신염은 신장의 위치가 여기 척추 2번, 3번 이게 딱 이렇게 허리 바로 윗선을 이렇게 두드렸을 때 울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몸살 감기가 오래되시고 열도 많이 나시는데 이 허리 약간 등 쪽을 두드렸을 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신우신염일 가능성이 높으시니까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병원에 가셔서 요 검사를 하셔야 돼요. 내 소변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진을 받으시고 거기에 적합한 항생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성적으로 자꾸 반복을 하시면 그거는 뭔가 내 감염 어떤 면역 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면역력인 높이를 좀 치료를 조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신우신염이 발생하는 특별한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우신염은 어떤 세균 감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은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몸에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직접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요도염이나 방광염에서 이렇게 역류를 하면서 생기는 감염이기 때문에 본인의 면역학적으로 조금 저항력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변이 역류를 하면서 일단 그 세균을 갖고 올라와서 신장에 염증을 생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 방광이 어떤 요관을 따라서 역류하는 어떤 증상, 많이 염증이 있어서 뭐 요도나 요관이 좁아졌을 때 결국은 그게 요관이 폐색됐을 때 조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통 이제 소변줄을 끼운다 그러죠. 이게 소변줄을 끼우는 어떤 뭐 만성 질환자라든지 어떤 그런 뭐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그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요도에 어떤 기관을 삽입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청결 문제나 아무래도 수술이나 이런 증상 때문에 어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좀 신우신염에 잘 걸리시게 되고 그다음에 임신분들도 임신분들은 배가 부르면서 이렇게 방광이나 요도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 중이신 임산부들 그다음에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 이렇게 좀 신우신염에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좀 조금 더 그 청결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신우신염은 이렇게 약간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하나의 신장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 중에 사구체 신염이라는 게 있어요. 사구체 신염은 이런 신우신염과는 조금 다르게 루푸스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역질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면역 그 자체 자가 면역 질환일 경우에 일단 사구체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구체 신염이 생기기 때문에 신우신염과 사구체 신염은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치료 방식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의 증상 중에 현재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거품도 나온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선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그냥 일반인 분들도 소변에서 내가 거품이 많이 나와라고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냥 일반 사람도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는 그 거품이 금세 없어지는데 일단 이 거품의 양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아니면 그 거품이 오랫동안 있는 경우는 뭔가를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거는 소변에 뭔가 이물질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물질은 당뇨에 의해서 당이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혈액이 뭐 혈뇨처럼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 그 외에도 가장 많은 경우는 단백뇨입니다. 단백뇨라는 거는 소변에 단백질이 이렇게 같이 배출이 되는 건데 그냥 병이 없이도 그냥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해서 단백질 섭취가 과다하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조금 덜 하셔도 너무 소변이 농축되다 보면은 이런 단백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은 좀 단백질 섭취, 고기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수분을 조금 많이 섭취해 보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아니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런 단백뇨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어떤 음식이나 어떤 수분 섭취 그다음에 어떤 온도의 변화 그다음에 어떤 운동량 이런 게 뭐 문제가 다 고쳤는데도 계속 단백뇨나 어떤 거품이 계속 나오면 그거는 약간 이런 비뇨기과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조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덧붙여서 뭐 신우신염 생활 관리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원장님 마지막으로 같은 증상 호소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신우신염은 어떤 그 감염 문제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어떤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균 감염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변을 보시고 나서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앞에서 뒤로 좀 처리를 하시도록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청결 문제이니까 어떤 그 생식기에 청결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소변을 참으시면 안 돼요. 소변을 참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뭐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이 생기시는 여성분들은 코르셋이나 팬티 스타킹으로 이렇게 좀 압박하는 그거는 좀 복장을 좀 피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부종이 동반되는 신우신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짠 음식 조금 삼가하시고 그다음에 술은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좀 술을 좀 삼가하시도록 하시면은 신우신염이 반복되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개월 동안 소화장애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신데 그동안의 치료는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아니요, 딱히 치료 없이 그냥 먹는 거 좀 배 안 아프게 먹고 있어요. 소화제 같은 건 드셨지 않고요. 가끔 소화 안 되면 마시기도 해요. 뭐 이렇게 마시는 걸로.
네. 예, 예. 밥 먹고 나면 바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시는지 아니면 한참 있을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그러시는지. 이게 한 번 밥 먹고 한 번 그러면은 네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하루 좀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변비나 설사는 없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체했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증상은 같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네, 딱히 없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소화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빠르게 해드릴게요. 일단 네.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이 위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이거를 삭히는 화학적인 소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 화학적인 다 삭혀지면 그 다음에 위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물리적인 소화를 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화학적인 소화와 물리적인 소화가 잘 밸런스가 맞았을 때 소화 장애를 느끼지 않으시는데 일단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화 이렇게 쟤를 마시면 조금 나아지시는 걸 봐서는 화학적인 소화도 약간 문제가 되고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런 상태시면 이 물리적인 소화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급성적으로 소화 장애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주로 화학적인 소화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럴 땐 소화 효소제라 그래서 소화를 도와드는 소화액을 조금 분비를 잘 되게 하는 약을 드시면 되는데 이 물리적인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일단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의원에 가셔서 침을 조금 맞으시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던 위가 운동을 잘 하기 때문에 소화제를 몇 번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침으로 그다음에 침 맞고 그다음에 좀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뜸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등 쪽에서 조금 순환이 잘 되게 하는 부항 치료를 겸해서 하시면 이런 만성적인 소화 불량은 한방 치료가 훨씬 더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방 치료는 안 받아보셨으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좀 침 치료를 한 2주일 정도 하루 걸러 조금 받아보시면 조금 효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